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113쪽에 12번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중단원 마무리를 덜한 게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113쪽에 12번입니다. 요거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발광 다이오드를 작동시키려면 자, 그림과 같이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서 허용 범위 내의 전류를 흘러줘야 합니다. 자, 이게 조건이에요. 1번 위 그림의 발광 다이오드에서 자, 순방향 전압이 2.0V 그 다음에 전지 전압이 3.0V일 때 발광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20mA로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저항 크기 R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면은 직렬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직렬 회로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의 전류, 그 다음에 저항을 지나는 전류, 그 다음에 LED를 지나는 전류, ILED가 있다고 합시다. 전류라는 것은 그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자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한 개의 길로만 다니고 있죠. 그래서 I는 IR과 ILED와 모두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ILED의 값이 20mA예요. 됐나요? 이때 이제 필요한 저항의 크기 R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전지의 전압이 얼마냐면 3.0V죠. 전지는 3.0V 정도의 에너지를 이 회로에다가 쏟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LED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2.0V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R이라고 하고 LED에 걸리는 전압을 VLED, 그 다음에 전지가 공급하는 전압을 V라고 하면 전지의 공급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LED에서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VR은 V-VLED입니다. 여러분들 그 ohm의 법칙 배웠죠? 여러분들 주로 이제 V는 IR로 많이 알고 있는데 V는 IR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I는 R분의 V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ohm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저항의 크기 R을 구할 거예요. 변형을 하면 R은 I분의 VLED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VR로 합시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저항에서의 전류니까 IR, VR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에서 VR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얼마냐면 V-VLED이고 IR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I, 그죠? 따라서 대입을 합니다. 20mA 분자는 1.0V가 되겠죠. 3 빼기 2니까요. 따라서 얼마가 되느냐? 20mA라는 것은 20분의 1 밀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분자로 올라오면은 곱하기 10의 세제곱 옴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20분의 1이라는 것은 0.05이고 10의 세제곱 옴입니다. 그죠? 따라서 50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0옴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이 이제 좀 조금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려주는 이 회로는 여러 정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다이오드 9개를 9V 전지 1개로 켜야 합니다.
그림을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전지예요. 9V의 낙차를 낼 수 있습니다. 자, 9V의 낙차를 내는데 어떻게 낼 것이냐. 다이오드 하나당 2.0V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9V를 2V씩 소모하려면 2V를 3개 소모하면 1V가 남죠. 4개를 소모하면 1V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9개니까 9개라는 것은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순방향이니까 요렇게 하나, 둘, 셋. 됐습니까? 그 다음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빛이 나온다. 이렇게 회로 기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V, 2V, 2V씩 소모했잖아요. 그러면은 9V 중에 몇 볼트가 남은 거예요? 예, 바로 3V가 남았죠. 그래서 3V를 소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을 달아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요거 직선입니다. 선생님이 좀 너무 삐딱하게 그렸는데 다시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다이오드 3개를 켠 거죠. 이거를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은 되겠어요. 똑같이 3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죠?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오드 9개를 켤 수가 있죠. 9V 전지로 여기도 그어주고 이렇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다 화살표 표시를 해줘야지 그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 빛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9V씩 소모, 그러니까 2V씩 소모를 하고 나면은 2V, 2V, 2V 소모하고 여기에서 3V가 걸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위의 문제처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20mA로 조절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3V 이 저항 R은 얼마이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옴의 법칙에 따라서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R은 I분의 V이고 V는 지금 3V입니다. 전압은 3V고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는 20mA죠. 20mA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 50ohm이라는 것이 20mA 분의 1V였거든요. 지금 이게 3배가 된 거잖아요. 3이 있으니까. 따라서 150ohm. 그러니까 여기 저항에 150ohm을 달아주면 전류는 각각의 여기 20mA, 20mA, 20mA 여기에는 20이 3개니까 60mA가 흐르고 3개가 각각 이렇게 나뉘어서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나뉘어 흐르도록 하는 회로를 우리는 병렬 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3쪽의 12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봅시다. 132쪽의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도중에 끊기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노선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으로 항상 결정하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원형 노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전류가 원인이니까 전류가 크면 커집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해지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내 손가락을 바로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내 손가락을 전류에 감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비례합니다. 전류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감을수록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물질이 자석에 반응한 성질을 우리는 자성, 여기 자성 있죠? 강자성, 이거는 상자성입니다. 약자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자성은 자석에 밀리는 성질입니다. 5번입니다. 물질 속의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아래쪽에 전자기도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입니다.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력선은 조밀할수록 강하죠. 틀렸고요. 니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N에서 나와서 S으로 맞고요.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맞습니다. 자기력선이 있을 때 여기에 접선 방향, 요게 그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 미음이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봅시다. 지구가 요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가지고 나침반을 봅니다. 자, 그러면 나침반을 우리가 요렇게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N극이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향하게 되죠. 여기가 북극입니다. 여기 남극이고. 됐습니까? 자,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향한다는 것은 애초에 지구의 북극은 바로 S극이라는 거예요. 나침반의 S극이 아래쪽을 향한다는 것은 애초에 지구의 남극이 N극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지구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선은 북극 근처에서 나와서 남극 근처로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 근처로 들어갑니다. 미음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직선 도선입니다. 동심 모양 맞습니다. 근데 시계방향 맞나요? 자, 봅시다. 방향이 시계방향인가 보면은 위쪽으로 향하죠. 감아지게 되면은 요렇게 감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자, 요런 방향은 시계방향이 아니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죠? 따라서 1번은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자기장 방향도 반대이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면 당연히 자기는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두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AB의 같은 세기의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같은 세기의 전류가 서로 반대라고 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O에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내가 똑바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B가 더 가까우니까 감아지게 되면 수직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호를 그리자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해야 되죠. 들어가는 걸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됐습니까? O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봅시다. O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지금 이게 튀어나오는 이유가 B에 의한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B의 전류 세기를 크게 하면 튀어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게 되겠죠. B가 주로 기여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D귿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A에 흐르는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한다. 자, A를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B와 기여하는 방향이 똑같죠. 그러니까 상쇄가 아니라 보강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킨다. 자, 상쇄시키는 양을, 지금 이 검은색이 전이잖아요. 상쇄시키는 양을 감소시키게 되면 더 세지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번입니다. 단위 길이 단도 가문수가 n과 2n이에요. 자, 가문수가 다르죠. 얘는 그러니까 길이가 l인데
n번 감은 거고 얘는 길이는 l인데 2n번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잖아요.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얘가 더 셉니다. 감은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에 비례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설명을 고르라. 자, 우리 오른손 법칙으로 우선 A 솔레노이드를 해보면 요렇게 덮어 씌워지게 되죠. 따라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B입니다. B는 오른손을 감아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내려오는, 요렇게 감아지게 되죠. 손등이 이제 바닥을 향하도록 감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이 됩니다. 따라서 청력 맞습니다. A와 B에 마주보면 모두 S극이죠. 틀렸고요. 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A가 B보다 작죠. 왜냐하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작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가 놓여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을 쓰면 요렇게 그죠? 감아지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의 역할을 하죠. 왼쪽이 S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반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내는 자성이 없습니다. 상자성도 마찬가지죠. 니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된다. 자,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되는 것은 상자성체이죠. 물, 유리, 구리는 반자성체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번은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이고 8번도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이고 9번하고 10번은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 평면에 서로 수직으로 놓인 무한히 긴 도선입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거리가 더 멀고 요쪽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까운 쪽을 좀 더 크게 그리고 먼 쪽을 작게 그리면 좀 느낌이 듭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우선 이 세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들어가는 종이면에 들어가는 거죠. 자, 멀리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을 요렇게 그렸고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렸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그려보면 A 쪽과 B 쪽에서는 튀어나오죠. 자,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D는 D 쪽에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성을 하면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방향. 여기에서는 어때요? 여기에서는 보강이 되니까 또 튀어나오는 방향. 여기에서는 X가 더 크죠? 들어가는 방향. 여기에서도 보강이 됩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A 지점은 이 두 개의 자기장이 보강되어 있죠. 그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셉니다. 하지만 B와 D는 상쇄되었기 때문에 작죠.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A 지점에서의 자기장과 C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B와 D는 B에서의 자기장과 D에서의 자기장은 같은데 AC보다는 작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을 용수철에 매단 후에 아래쪽에 솔레노이드를 놓았습니다. 가와 같이 스위치를 열어놓으면 용수철이 5cm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지해 있어요. 용수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용수철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후계 법칙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외력에 비례하고 용수철 상수에 반비례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힘이 가해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 늘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힘에 가해진 방향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용수철의 힘은 그 탄성력은 늘어난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나와 같이 스위치를 닫으면 용수철이 8cm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솔레노이드에 연결된 전원난자 A와 B의 극성을 쓰라 라는 거죠. 지금 자석이 더 내려왔죠. 그 말은 우선 가에서의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자석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 법칙에 따라서 중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탄성력을 받습니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관성 법칙에 따라 이 둘의 크기는 같아요. 나의 경우는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중력은 그대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력에 의해서 더 늘어나 있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탄성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상태에서 정지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의 합은 탄성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려면 솔레노이드의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어야 되겠죠. 됐나요? 이러려면 전류의 방향이 손으로 감아졌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향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죠?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탄성력은 중력 더하기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자면 중력에 의해서는 5cm 늘어났고 자기력에 의해서 3cm 늘어난 거니까 중력이 자기력보다 더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1번과 12번인데요. 11번과 12번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13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36쪽에 1번 봅시다. 이제 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비유한 것인데 이 구슬이 바로 알파 입자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사대가 가소 장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이 바로 포텐셜 모형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 모형입니다. 바로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핵의 정면으로 가게 되면 되돌아가게 되고 비껴서 비스듬히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휘어서 산란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미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나침반은 그린 가와 같이 도선의 직각 방향을 가리킬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험하였더니 나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왜 그럴까요? 지구 자기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나침반이 도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오른손 법칙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죠? 우리 자기장을 보통 이렇게 벡터 B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자기장은 도선 I, 그러니까 직선 도선 전류 I에 의한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침반은 그 공간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공간에서 자기장 방향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BI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 보면은 B 지구라고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벡터 합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나의 경우 한번 볼까요? 오른쪽의 경우는 보면 지구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검은색 요렇게 나침반이 위에 있으니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결과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B 결과, 그죠? 합성된 겁니다. 합성된 결과가 잘못한 얘기는 지구 자기장이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요렇게 합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그림 위에 표현해 보면 뭐 대충 이러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6쪽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